네,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저희 투자클럽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시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좀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질문의 퀄리티가 올라갔죠. 네, 그 질문의 양도 늘었고 솔직히 좀 퀄리티도 늘어가는 게 좀 이제 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좋은 게 제가 질문거리를 좀 참고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질문거리가 머릿속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막 보면서 어떤 게 궁금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질문할 거리가 좀 늘어서 좋은데, 최근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께서 잠깐 질문하셨던 게 뉴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었죠. 네. 그분 질문은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네. 뉴스가 나왔을 때 막 종목이 크게 막 오르고 계속 가는 것들도 보인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때 사도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요거로 시작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좀 대하고 투자와 매매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칠판을 준비하셨군요. 네. 요거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일단 결론은 맞는 얘기고요. 이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론과 이론, 방법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예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대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이거 역시도 어떤 뉴스냐에 따라서 예외는 존재해요. 그러려면은 뉴스를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뉴스의 스타일이 두 가지로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에 팔아라의 이론의 근원지는 그거거든요. 재료 소멸. 이게 이후에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간에 이 뉴스가 이제 정점을 찍은 거예요. 정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소멸성 재료로 인해서 그냥 그게 사실상 고점이 되는 거고요. B 스타일의 뉴스는 이 뉴스가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씨가 조금 있었는데 걷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뉴스가 나온 시점이 상승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는 분명히 스타일이 달라요. A 스타일과 B 스타일의 뉴스를 구분해야 된다.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은 대다수가 A의 방식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왜 그러면 이게 그냥 대중화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뉴스가 기폭제가 되기보다는 정점이 되는 뉴스가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요, 네. 이제 보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가 뉴스가 딱 나오는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난 시점이 아니라, 그 라이브 한 그때, 네. 이 뉴스가 A일지 B일지, 딱 네.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게 결과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뿐인 건지, 아니면은 저걸 우리가 실제로 매매에 참고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 많이 보시면서 뉴스는 꾸준하게 많이 보시라고 했죠. 많이 보면서 분류를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경험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 분류 기준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B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 백신 요런 것들.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할까요? 백신 관련주라고 하죠. 시장에선 보통. 조류독감 아니면은 뭐 돼지열병 아니면은 광우병 그런 비슷한 류의 것들 있죠. 네. 이거 말고 다른 거는요? 이런 특징을 가진 것들 이런 특징이라고 하면 뭔 특징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원희님이 이거를 막 강의하듯이 A는 어떤 뉴스, B는 어떤 것들, 이렇게 하시기도 어렵고 아직 준비는 안 된 거죠, 그런 게.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케이스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백신 네. 얘기하셨으니까 네. 한번 가서 보는 건 어때요, 뉴스를? 네. 네. 여기 뭐 이제 바로 이런 거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 예전에 다뤘던 종목이니까. 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네.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이슈가 딱 됐을 때 네.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계속 가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거는 기폭제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네, 뉴스가 맞아요. 나올 시점 그런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은 상승을 하고 또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상승을 야기시키고 또 뉴스가 나오면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보다 이 거품이 더
많이 낀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뉴스도 약발이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뉴스가 일회성으로 끝날 뉴스가 아닌 것들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거 특징 느낌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는 못하겠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정치 테마도 이런 거 비슷해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 나는 무언가를 할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출마 선언. 그 다음에 인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무작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많이 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와도 떨어지기만 합니다. 이거를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 플러스 수급 같이 보면 잡혀요. 이거는. 근데 근데 잠깐만요. 정치 관련된 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왠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 뭐 출마를 할 거야 그럴 때 뉴스가 안 나왔는데 막 미리 올라갔다가 출마 선언하면은 뭐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를 딱 그렇게 좀 막 공식처럼 기폭제가 돼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또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느낌만 이해하시고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예전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기준으로 한 매매는 가급적이면 저는 선호하거나 권유하진 않아요.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뉴스를 통해서 판단만 하는 거죠. 판단. 좀 더 갈 거냐 아니면은 좀 이슈가 다 반영이 됐을까 이런 정도를 그 정도. 미루어 짐작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했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저는 이거를 매매하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건 누가 말한 걸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언제부턴가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요. 뉴스 보고 사라. 이건 또 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맞아요. 뉴스 그거보다는 보고 사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더 맞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뭐 또 우스운 얘기로 그 소문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그 출처도 참 난해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소문만 믿고서 진짜로 볼륨을 키운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걷다가 그 정도 자금을 태울 수 있다?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뉴스가 되는 매매를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이 정도 선입니다. 잠깐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하면 소문에 사서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비슷하게 공포에 사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는 언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좀 약간 좀 마음속에 담고 있나요? 네, 시장의 공포가 올 때 뭐 반대로 멀리 갈 거 없어요. 저희 얼마 전 시장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막 오면서 저희 시장 지수 3%씩 하락할 때. 그 전에는 저희 다 방송할 때쯤인데 그 전에는 그 이라크가 공격당했을 때, 그 이란하고 이라크. 이란이 미사일 쐈었을 때. 네. 막 그럴 때 마이너스 3% 시장 이런 것들. 거시경제에서 공포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 이제 차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걷다가 만약에 막 매수를 했으면 무조건 플러스겠죠, 지금. 소문에 사라라는 거는 요거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만큼이 아니라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편이겠네요. 그거는 그냥 그런 소리가 많이 돈다더라 이렇게 알고만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진 않고요. 하지만 시장을 판단할 때 공포에 살아 이 말은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거 유명한 격언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누군가가 말한 건가 그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되게 투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서 그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책 같은 걸 읽어봐도. 자, 다시 주제로 좀 돌아오면, 네. 오늘 이제 좀 여기 시장을 보면 이 바른손 ENA 있잖아요. 네. 바른손 얘네들 지금 그게 그 기생충이죠? 자, 이 얘기로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인데 기생충이 네. 그 전에 이제 그 오스카상 시상식을 앞두고서 계속 이 관련 종목들이 네. 이렇게 반응을 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시상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4개 부분을 상을 타고 네. 막 뉴스가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올랐잖아요. 오늘까지도 계속. 네.
바른손은 아마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네, 바른손은 상한가 갔어요. 얘는 네. 또 더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막 주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것도 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뉴스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닌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 상을 받았다는 거는 명예를 얻은 거죠. 거기서 파생되는 그 다음 무언가 플러스적인 부분, 국제적인 굉장히 명예로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름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에 대한,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무언가 추가 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고, 뭐 상영을 더 하겠구나, 보는 사람이 늘어나겠구나,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뭐 실적이 늘겠구나, 이런 건가요? 네, 파생되는 무언가겠죠. 저 작품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실적들.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가 많이 팔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마스크주가 가고, 그게 뉴스가 나올수록 그런 심리가 고조되면서 그쪽 주가 더 기폭제가 돼서 그 뉴스의 시발점으로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네.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건 좀 완전 다른 관점인가요? 비슷해요.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기대감을 잘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도 내포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뭐 콜라보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이슈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무언가가 있겠지. 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인데, 뭔가 있겠지. 그 뭔가가 뭔지를 보여질 때까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오르기엔 좋은 소스죠. 근데 그 뭔가가 뭔지 구체화가 됐어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뚜껑이 열렸는데 막 실적도 겁나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적 상관없어요.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요, 더 가지는 그러지 않을 않나요? 거예요. 그러진 않나요? 보통 더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상한가를 2번 쳤는데 얘가 실적이 상한가 2번을 친다? 실적 10배 좋아졌어. 그 정도 되면 유지되겠죠. 근데 보통 실적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정직하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일수록. 이거는 그러면 네. 사실 오늘 이제 장이 안 끝났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이거를 좀 매매를 했거든요. 네. 바른손 말고 바른손 ENA로.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또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입절하고 나왔는데 네.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았을까요? 더 간다고 보는 게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좀 먹을 만큼 먹고 입절하고 나오는 게 잘한 걸까요? 저라면 저는 버디님처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시상식에서 시상은 기대감을 고조시킨 건 맞지만 얘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적 결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얘네 행보가 무언가가 나오겠지 하는 뉴스가 반드시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게 뭔지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반대로 쭉 실망감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할 때 이게 뉴스가 되겠네요. 그쵸? 네. 이 시상은요, 뉴스가 아니라 이 시상식 상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조만간 나올 거다, 그 기대감이죠. 아직 뉴스가 안 나왔죠. 소문이 아니라 기대에 샀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네. 뭔가 얘네 행보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정도 상까지 받았는데 뭔가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죠. 근데 그 기대감이 상의 높이만큼 되게 높게 형성된 거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 이목이. 그게 주가를 오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얘네 행보가 이럴 거다 하는 뭔가가 딱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생리상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거품 꺼지고서 이거 터지게 되면은 얘도 터지겠죠. 이거는 약간 무슨 현상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감이 만들어낸 합작품인가요? 아니면 세력의 농간일까요? 둘 다예요. 작전일까요? 작전도 아니고 이 버블 현상이죠.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 같은? 네. 근데 버블은 투자자들이나 하이리스크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큰 자금이 몰려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도 붙고. 개인들도 붙기에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끄집어 올리고, 근데 이런 종목이 하이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 거품이 일사불란하게 깨지죠. 왜냐면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프로꾼들. 그 자금이 한 번에 쫙 분산될 때 얘가 개파락 마이너스 20%로 시작하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그 개파락 마이너스 20%가 과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걸까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에요. 그냥 거품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파동을 이해해야지 이런 종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방금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가는 매매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니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여기 지금 저희 보는 분들 중에 누가 아이고 이 하수들아 나는 이때 이미 매집을 해서 야 씨나 지금 여기 들고 있는데 니네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은 그렇죠. 여기서 사서 저희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가요? 한 60% 먹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의 길을 걷는 거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걷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저는 요거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좀 매집해서 요쯤에서 저는 이제 요 시상식 전에 마무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잘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라 제가 어제 이제 일이 있어서 못했고 네. 오늘도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만 먹자 이렇게 딱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에 그 반대편에 서서 아이 멍청한 녀석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지 이러고 있었을까봐 누군가. 아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합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거 차트 구간 나누기 할 때 세로선 긋는다라고도 하는데 네. 즉 시상식 이후와 이전은 같은 종목인데 종목이 달라졌다, 변태됐다, 변화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한 거고. 네. 네. 이거 근데 실제로 그거는 종목을 굉장히 분석할 때 합리적인 그렇게.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은 버디님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시합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시합장에 들어간 거고 시상식 전에 클리어하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시상의 결과가 이렇게 새로운 판을 변화를 시킨 거지. 버디님 포지션에선 그게 합리적인 게 맞죠. 네, 이런 종목들 이게 비단 이런 종목 말고도 테마주랑 관련된 거 이런 모습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변태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요. 종목의 흐름도 모든 요소가.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된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즉 거품이 낀 종목들인데 버프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는 그 나름의 방법이 또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시합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에이 저 하수들 여기서 사서 이거 눌러먹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이 사람은 수익률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이게 변화됐다라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한다는 건데 거기서 뭐가 아니, 근데 이 모든 걸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가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해야죠. 아, 그 정도인가요? 아, 그런 건 잘하는 건가요? 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한 3일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수업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당신은 예언가신가요? 뭐 이런. 아니죠. 이제 인간계가 아니라 저기 신기해. 예, 천상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근데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뿐이고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 매매를 위해서. 네. 다시 그럼 이제 뉴스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그 A 파트 부분도 있잖아요. 실적. B 파트 부분도 더 대표적인 있겠지만 실적. 실적, 네. 실적 뉴스. 네. 아까 이제 지금 요거 기생충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생겼는데 결과가 어떻다라는 그런 게 이제 실적이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거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뭐 그 다음에 합병을 할 거다. 네네. 합병 전에 엄청 오르다가 합병 완료되면은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죠. 최근에도 뭐 아시아나? 네. 거. 네. 네. 다 그런 것들. 이런 패턴이죠. 합병이 됐냐 안 됐냐와 무관하게. 네.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면은 합병되게 되면은 합병했었을 때 시너지나 뭐 추가적인 이런 좋은 요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합병되고 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거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합병됐으면 그래. 됐어. 하고서 끝나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버블의 파동 원리인데 이 자체를 회계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버블이 생긴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런 뉴스들은요? 무슨 뭐 수주 공시 막 이래가지고 뭐 수주 그거는- 따냈다 막 그런 것들은요? 그거는 그 전에 많이 오르지도 않으니까. 아예 영향력이 미비한 뉴스. 네. 근데 살짝 그런 거 나오면은 막 들썩들썩 하다가 막 꾹꾹거려지는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수급 조금만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낚이지도 않을 만한 수급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걸리는 건 하수. 그쵸. 아무것도 근데- 모를 때. 네네. 깜빡이에 낚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진짜. 뭐지? 언니님이나 저나 뭐 뉴스 눈에 불 켜고 보면서 뉴스 보고 매매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게 나왔다 하면 뉴스는 반드시 체크하는 건 맞지만 그냥 체크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어느 정도 부수적 요인이지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고, 뉴스가 그나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매도 시점이야?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도 돼? 버블의 연장성,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파동과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파동은 위아래의 진폭이고 파장은 이 기간에 대한, 오래 되느냐? 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뉴스가 나왔었을 때 해당 뉴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진폭과 기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건 뉴스를 자주 보다 보면은 이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구분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수급은 반드시 같이 봐야 되고요. 저 파동과 파장을 보는 그냥 표현되는 게 수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같이 보는 걸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만 같이. 따로 보지도 않고요. 네. 이 파트만 따로 보게 되면은 하등의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결과가 수급이란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같이 수급 말고도 네, 주가 흐름으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네, 이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 값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짜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숨겨진 조금 보석 같은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보석 뭐예요?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수급이요, 수급.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수급의 단순 변화 말고요,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변화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수급보다 확연한 변화를 야기하는 수급. 이 두 개의 조건부로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그쵸. 수급만 뜬금없게 툭 튀어나온 애보다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에 용이하고 의미 부여를 하기에 쉬우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정표잖아요. 이 수급이 왜 터져줬는지 뉴스가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매매의 판단과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는데 속도를 배로 빠르게 해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어떤 거 매매해야 되는지 뭐라고 하지? 사전에 캐치하는 과정에서 뉴스 알람 같은 거 해놓고서 어떤 뉴스 딱 왔을 때, 네. 아니면 뉴스를 열심히 보는 거죠. 네. 이 뉴스 오케이, 이 뉴스 좋아. 그렇게 해서 이 종목 해볼까? 이렇게 그 종목을 접근하는 순서로서 뉴스를 먼저 보는 거는 언니님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네네. 현존하는 실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좋은 건다 나쁜 거다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나요? 그냥 이거는 다시 제 주관적 의견인데요. 네. 시황 매매가 저는 수급 매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같은 맥락에서 분명히 좋은 애들은 공통분모상 걸리거든요. 그걸 수급 변화가 오니까. 네, 시향으로 찾든 수급으로 찾든 간에.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지, 이거는 어디로 가든 여기서 만나요. 문을 이쪽 시향으로 들어갔든 수급으로 들어갔든 들어가서 결국에는 같은 종목은 이쪽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방법을 굳이 막 되게 다르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둘 다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시작되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품, 버블 매매거든요. 거품을 낀 매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의 분류가 되게 중요할까 해서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시황 매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다. 그럼 방법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무슨 HTS에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키워드 알람 같은 거.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뉴스가 창처럼 뜨면서. 그럼 여기서 딱 하고서 팝업창처럼 어떤 종목 어떤 뉴스 떴다 하고서 알려주면은 그때 분봉 봤었을 때 이게 막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매수해라. 그 다음에
수급 터지기 전 가격을 치고 내려가게 되면 칼 손절해라 이런 방식의 매매 패턴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언니님 그런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아니요. 계시지? 알죠? 네. 왜냐면은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방송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굳이 따지게 되면 훈련병 시절 옆 사람들 다 그런 거 했겠죠. 네. 배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업으로 진짜 전문가 프로를 하려고 했었던 옆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실수 그 사람들은 더 깊게 더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다 해봤었던 거를 저는 옆자리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서 거기서 힘든 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분석하고 했으니까 결론은 그 오래 하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인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원희님은 사실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겪었겠지만 네. 우리 예전에 실패 경험담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깡통 차거나 이런 경험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식을 배워나갈 때 네.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다시 해보고 그런 게 더 도움이 될까요? 후자요. 후자요? 네. 근데 후자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안 되나요? 제 생각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직접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했어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분명히 달라요. 머릿속에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후자를 택함에 있어서 제가 취한 방식은 제가 깡통을 안 찬 이유이기도 한데 넘어짐을 배우기 위해서 넘어져도 안 아플 정도로 넘어진 거죠. 전 재산으로 쇼부 본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처음에 배울 때 무언가를 맞춰가면서 잘하려고 배웠다기보다도 처음에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이렇게 강요 당했었던 게 마치 체육관 처음 다니게 되면 낙법부터 배우듯이 종목 매매하면서 넘어지는 종류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밑에다 매트리스 깔고 운동하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금액이 소액이죠. 아예. 근데 그 소액으로 할 때랑 고액으로 할 때랑은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느낌도 다른데 그게 오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 투자로 하는 것과 네. 내 진짜 돈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차이는 저는 그 네. 경험치는 다르다고 분명히 보는데 네. 그게 채워졌어요? 저렇게 해서? 그쵸.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고수가 돼 가느냐 이 방식이기도 한데 지금 버디님한테 이때로 돌아가서 하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안 서기 때문에 긴장감이 안 들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디님 그래서 처음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 계좌에 1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면. 되게 컸죠. 네, 그때는 이 안에서도 압박감이 충분히 느껴져요. 주변에서 미쳤냐 그랬죠. 저런 거 100만 네. 원을?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이 100만 원대 넘어짐을 다 배워놓는 게 무조건 돈 버는 길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 진짜 중요하다. 이때 골든타임이다. 배울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때가 다 묻고 돌아서 판도 커지고 이미 자신의 다루는 버젯 자체가 뭐 한 5천만 원, 1억 된 상태에서는 100만 원으로 연습하세요 하게 되면 이걸로 연습시키면은 모의 투자 느낌 나죠. 긴장감 1도 없고. 또 게다가 이렇게 시키면 또 잘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문제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100만 원이어서 잘한다, 뭐 1억이어서 못하고 잘한다 이런 거보다도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네. 루틴을 갈고 닦아 나가는 거네요. 그쵸.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100만 원이 돈이 적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답이 나와 있었어요. 100만 원이 잘 되는 이유는 감정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자금으로부터 자기가 무언가 판단을 할 때 압박을 받을 정도로 이미 맥스로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게 너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게 주식을 배우는 방법론, 연습, 훈련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네. 앞으로 저희가 좀 영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어서 저희가 잘 어떻게 표현해드릴까 이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 지금 했던 얘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제를 그런 식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나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이제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지금 이제 장 마감때가 다 됐죠? 이제 네.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